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5년이 되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초과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연간 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또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인 부담까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질병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장기 요양 질병인 이 치매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지금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서는 치매 장기 요양을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장기 치매, 또 장기 간병,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치매하면 누구나 굉장히 두려워하고 나는 안 걸렸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질병인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대책을 세워볼 것인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장기 간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감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하면은요, 굉장히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15분마다 한 명꼴로 치매 발병 환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신문을 보니까, 네, 간병비에 허리가 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간병보험이 열효자 안 부럽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겪지 않으면 모른다. 이게 가족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비극적인 거는 20년 남편 병수발에 지쳤다. 그래서 남편을 살해했다는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만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긴 병에 호재 없다는 것처럼 네, 쉽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네, 생명 같은 이런 분들에게 열심을 내서 간호를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더 힘든 것이 20, 30대 치매 환자가 5년 새에 90% 증가했다고 하죠. 이거는 바로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요. 요즘 최근에 젊은이들을 보면은 뭘 애우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절대 외우지 않죠. 휴대폰 클릭만 하면,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절대 뭘 저장하지 않고 즉석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저장하는 이런 기억이 퇴화해서 더 많은 치매가 걸리기 때문에 20, 30대까지도 치매 발병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심각한 수준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얼만큼 많이 증가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평균 4.4배 정도 입원하는 일수가 높다라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은 약 41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요. 183.2일, 약 6개월 정도 입원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의료 실비가 있고 또 진단 자금이 있고 입원비가 있다 할지라도요. 네, 입원 같은 경우도 6개월 지나면 또 그 안에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실비는 요양병원일 때는 가능하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간병도 써야 되고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소소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60세 이상 인구를 보니까요.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8%부터 해서 13.2%까지 점점 발병하는 인원수도 많아지고 치료비도 증가하고 그리고 치매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네, 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증가했는데요. 진료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때는요, 약 29만 명 정도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2015년 기준으로는요, 45.9만 명 정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1.7%씩 매년 치매 진단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제는 치매가 굉장히 놀라운 질병의 1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치매 환자가 발병할수록 우리의 진료비에 대한 부분과 또 개인적으로 네,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위험이 높은 것들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치매 발병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흡연이 또 하나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요. 네, 혈관이나 심혈관질에 어떤 질병의 유병으로 인해서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부상 같은 경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60세 이후에 65세 급격히 이제 7, 80대에 가면서 부상으로 인해서 뇌를 다치게 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치매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거나 우울증일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고 즐겁고 행복한 좋은 기억들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정 부분 치매를 좀 늦출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회적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치매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주겠다라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선포하셨지만, 자, 현실적으로 얼만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보겠지만요. 어쨌든 이 진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천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치매에 대해서는 가장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치매 진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사회적 비용을 보면은요. 네,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급격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1조 7천억 원에서 점점 비용이 증가해서요. 43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만큼 심각하실지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자, 노인 질환 증가 1위가 바로 치매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매에 대한 부분은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축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 연금을 통해서 준비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그거 외에도 치매로 인한 이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무려 71%, 그렇죠. 치매 환자가 4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비용 또한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많은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보통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로 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뇌가 노화되기도 하고 기억장애가 옴으로써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치매는 현재 완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완화시키거나 미리미리 예방하는 많은 방법들을 지금 연구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우리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비용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병 비용 과연 얼마나 들까? 지금 현재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현재 일일 보통 평균 8만 원을 최저로 잡았습니다. 8만 원 이상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월간 약 2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간병인을 쓴다라고 하면 내 월급의
대부분을 다 이 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종일 24시간 간병을 맡기지 않았을 경우에도 시간별로 교대하면서 가족들과 교대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 또한 월 130, 180 이렇게 평균 약 200만 원에 가까운 이런 비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증질환의 80.7%가 보통 24시간의 간병을 고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 또한 중증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간병인을 쓰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증일 경우에는 종일 올인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24시간 써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자금을 준비할 때 얼마 정도의 보험료로 얼마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니즈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3, 4등급. 이 정도는 약간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은 등급인데요. 이 정도에서 1,000만 원.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정 부분 대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1등급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3, 4등급 같은 경우는 수시로 휠체어를 탄다거나 약간 외출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비용이 비쌉니다. 요금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춤으로 가능하지만 이거 1,000만 원 그리고 2등급에 3,000 1등급일 경우에 7,000 정도로 한다고 했었을 때 90세 보장을 했을 때 남성은 42,000원 정도, 여성은 46,000원. 여성이 조금 더 비싼 걸 볼 수 있는데요. 여성은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100세로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남성은 7만 원대, 여성은 8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자,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누구나 말은 했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닥쳐보지 않으면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나의 노후를 준비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장기 요양 질병인 치매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치매 보험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보험 고민들 해결하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이것이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돼 있으면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 시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저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게 지출이 되어서 네. 좀 현재 잘 들어있는지 좀 한번 진단받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본인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아, 남편 거요. 아, 남편분 보험이요. 네네. 지금 남편분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 지금 현재 50세. 50세시고, 네네.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한 달 월 납입 보험료가 47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네네, 예, 맞아요. 아,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삼성생명 거는 지금 예. 실효됐는데 지금 납입 안 하고 있어요. 아, 삼성생명의 그 리더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거 납입 안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너무 부담이 돼서 조금 일단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거의 뭐 한 10만 원대겠네요? 네네. 예, 다른 보험 그러면 저희가 좀 확인해 볼게요. 맞는지 봐주십시오. 2012년도에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네네네. 예, 그리고 작년에 KB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이랑 흥국화재에서 또 가족사랑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네, 예. 예, 저희에게 가입했어요. 보내주신 증권을 먼저 봤고요. 예. 그러면 실효된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아깝기는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아, 그러셨어요. 더 추가로 좀 다른 거를 하는 게 나은지 조금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상담 받아보려고요. 예, 저희가 지금부터 봐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예,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먼저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0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 지금 실효 상태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보장 구성은 어떤지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보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유은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전에 주신 증권을 보고서 이제 정리를 쭉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이 삼성생명의 리더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이제 주셨던 자료에는 한 3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던 건데, 실효가 지금 되어 있다고. 네, 실효됐어요. 네. 그래서 문의를 주셨던 것처럼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아마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실효도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실효는 되어 있으시지만 보장의 구성이 어떠한지를 좀 먼저 한번 살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실효가 되었다고 또 하시기 때문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총 4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고 4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실효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는 한 1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삼성생명의 리더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상해 사망이 3억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2012년도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2009년에 가입한 이후에 운전자 보험이 2012년도에 가입이 된 걸 보니까 혹시 우리 그 배우자님께서 운전에 관련돼서 그런 업종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저기 택배하고 있어요. 네. 택배 기사님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상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삼성 종신보험을 한번 살펴보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상해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셨지만, 3대 질병에 해당하는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다소 큰 금액, 이제 5천만 원은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예, 그런데 암 입원비하고 이제, 통틀어서 보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2009년도 당시에는 3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3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제도이세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이제 상당히 더 올라갔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부담감이 더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삼성은 지금 실손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실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빨리 뭔가 이제 결정이 빨리 필요한 시기세요.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 이제 실효가 됐다는 건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게 당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금방 당장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이 들어져 있는 종신보험이 실효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좀 낭패이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질병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 고액 5천만 원은 되어 있지만 갱신이란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에 반해서 같은 시기, 작년 2016년 경에 손해보험 KB하고 흥국에 이제 보험을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 삼성생명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KB 손해보험의 수술비라든지 입원비를 좀 많이 보완을 하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흥국화재의 경우는 오늘 이제 앞서서 우리 박수영 전문가께서 치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강의를 해주셨지만 자세히 내용을 이제 보니까 질병 후유 장애 80% 이상의 3천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가 80% 미만일 때 3천만 원에 대한 보장은 치매도 우리가 이제 질병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일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세요. 아, 보험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배우자님께서 50대이신데 앞으로 60대 이후 이제 고 연령에 이제 대한 그런 보장들은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사실 맞으세요. 근데 지금 삼성생명 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추가를 이거를 정리하고 그냥 놔두고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걸 부활을 해야 되는지 좀 그게 네. 좀 갈등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 3개월 이상은 이제 보험료 납입을 못했다는 상황이신데 한 30여만 원을 3개월 정도 못 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0만 원에 가깝게 아, 한꺼번에 이제 돈을 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면 될까요? 이제 예전 보험을 부활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일반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우자님께서 택배 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삼성종신보험의 경우는 사망 보장이 1억 원이 이제 가입이 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자제분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막내가 지금 15살 먹은 막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군요. 네, 나이, 우리 배우자님 연령에 비해서는 지금 막내 자녀가 네, 좀 많이 결혼이 좀 어리신 늦었어요.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가장에 대한 책임 기관에 대한 보장 자산 때문에 아마 1억 원을 또 많이 준비를 네, 하셨던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는 아무래도 40대였고, 지금 현재 2017년은 50대, 60대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 막내 자녀가 보통 한 10년 정도까지는 이제 그 간의 가장으로서의 책임 기간이 좀 필요로 한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야 된다면 뭐 사실상 이제 종신보험이 사실 필요한 건 사실이세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험료의 부담과 보장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 같이 가려면 이제 방법은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이제 저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이 배우자님께서 실효가 되셨다고는 했지만 이제 저는 실효가 되기 전에 이제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어떤 고민을 좀 해봤냐면 이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장의 책임보험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기보험으로도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 30여만 원을 냈던 것을 한 5만 원 미만으로, 네. 예, 5만 원 미만으로 같은 1억으로 종신보험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서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거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막내 자녀가 15세이기 때문에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는 아버지의 보장 자산이 좀 필요한 경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세까지 기간을 정해서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 방법을 정기보험으로 좀 해소를 한다면 지금 현재 보험료의 부담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48,510원의 정기보험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손보험이 지금 이제 실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또 사실은 보완은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실효되셨기 때문에 KB의 손해보험과 흥국의 이제 이 통합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이제 세 보험만 남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3대 진단비는 이제 없는 걸로 되어 있으세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령대는 이제 아무래도 50대이시고 지금 택배 기사님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연령이 높다 보면은 이제 오래 일을 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요. 이제 그런 네.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보험료를 좀 많이 줄이는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회사에서 저해지 환급형으로 이제 이런 진단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기존 보험에 대비해서는 20에서 30%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의 저해지 환급형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게 되면 물론 삼성 종신보험에 대비해서는 보장 금액이 다소 작아질 수는 있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을 3천만 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암 입원비하고 수술비를 같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세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실효가 된 사항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실손보험을 얼른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네. 그러면 이것도 좀 어떻게 해서 담당자님. 네. 그래서 어쨌든, 해보시지. 네, 시청자님 어쨌든요, 지금 한 47만 원 정도 연만원의 이 보험료가 이제 지출이 됐었는데, 대략 지금 실손보험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28만 원 정도, 30만 원 내외로 줄어들게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현저하게 부담됐던 보험료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지만 보장은 기존에 이제 갖고 가셨던 거에 뭐 많이 못 미치지 않게끔 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실효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좀 고민의 그 종지부를 빨리 찍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실 것 같습니다. 좀 갈등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으세요. 네네. 네. 유은경 전문가님, 네. 그 저해지 환급형 보험에 실손보험도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저해지 환급형에는 실손보험을 추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같이 가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이제 보험료를 절감하는 부분이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급선무이시기 때문에 저해지 환급형으로는 진단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고 물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실손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면서도 효율적으로 보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 막내 자녀분이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사망보전금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네. 예, 저희 지금 전문가께서는 사전에 그 실효된 보험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플랜을 그래도 제시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와 또 깊은 대화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저희 맞아요.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예, 꼭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43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40대 중반이 되자 치매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치매 보장을 해준다던데 간병보험과 연금 중에서 어떤 걸 가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앞서 치매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 박주영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서 치매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치매보험은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금이 낫지 않느냐, 아니면 저축이 낫지 않느냐, 늘 이런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론 당연히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해야 되고, 네, 또 치매보험은 치매보험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치매하면 단순하게 치매에 걸렸을 때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됐었을 경우에는 치매를 포함해서 뭐 사고로 인한 어떤 질병으로 인한 이런 모든 장애를 합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65세 이후에 나의 어떤 큰 질병이나 많은 비용을 들 때를 대비한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말이 치매보험이지만 사실은 장기 간병보험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0세 이전에는 치매일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을 해주지만 65세부터는 질병, 상해, 치매 이런 걸 묻지 않고 이런 요양 등급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금은 어쨌든 간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모아지는 돈이지만 치매보험,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도 등급을 받게 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고 각자로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4959님께서 지금 연락을 주셨고요. 문자 내용 보겠습니다. 부모님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알아보는데 자녀 이름으로 계약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료 할인이 정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유은경 전문가님. 네, 예, 있습니다. 예. 얼마나 할인이 되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께서 가입을 많이 하시는 간편신사 보험이나 지금 이제 간병보험 이런 것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네.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도 이 특약을 통해서 1에서 2% 정도 보험료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의 보험을 자녀분이 이제 가입을 해주신다면은 더 좋으시겠지만 혹시 자제분이 이제 부모님의 보험을 납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분의 이름으로 가입을 계약자로 해주시면 부모님이 1에서 2%의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가신다면은 보험을 준비하는데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꿀팁이네요. 오늘 보험플랜 119 많은 유용한 정보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청자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ING 보험이 있는데, 네. 처음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거로 가입을 해야 될지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지금 삼성화재도 보험이 하나 있는데, 거의 뭐 갱신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좀 알고 싶고, 예. 저는 아직 사망에 대한 그런 게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네. 사망이 없어도 되니까 갱신 아닌 걸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본인 보험 물어보시는 거죠?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9이요. 99 되셨고,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그 말씀하신 ING 생명의 종신보험, 네.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근데 납입 기간이 5년 갱신으로 돼 있네요, 정말. 네. 예, 보험료가 좀 올랐다고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종신보험을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초창기는 한 10만 원 선이어서 괜찮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네. 20만 원 또 내고 지금 계시네요. 20만 원으로 너무 턱없이 많이 올라서 계속 그러셨어요. 오를 것 같아서요. 네. 그래도 유지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지금 11년 동안 예, 납입을 하셨는데요. 또 하나 보험이 있으세요. 삼성화재 통합보험. 삼성화재에 있어요. 네네. 이것도 그래도- 3년 갱신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주영 전문가께서 함께 들으셨는데요. 아마 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연결해 드릴 거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49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됐다고 이게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갱신형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장 기간은 충분한지 알려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제가 봐도 무척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고민돼요. 네, 지금 이제 두 건 다 갱신으로 돼 있으시고,
실제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ING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얼마 정도 가입하셨어요? 11만 3천 원 냈어요. 11만 3천 원. 지금은 20만 8천 원으로 보내셨네요. 네, 아니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 삼성화재는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뭐 그거는 별 차이 없어요. 한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1만 650만 원 좀 넘게 올랐네요.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월 10만 원 이상이 지금 두 건에서 올랐거든요. 네. 네, 최초의 금액도 뭐 크게 작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총 보험료가 31만 9천 원이세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고 지금 한 번 올랐거나 두 번 오른 게 이 정도면은 네, 두 번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2006년에 가입, 11년에 가입했으니까 ING는 좀 두 번 인상, 예, 삼성화재도 좀 3년 갱신이니까 얘도 좀 두 번째 인상이 되고 있네요. 올해 곧 인상이 될 것 같네요, 삼성화재는. 그러니까 네. 이왕 알아보는 거니까 네. 갱신 아닌 걸로 한번 네네.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네, 일단은 오래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좀 좋은 네. 장점은 있나 좀 살펴봐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도 크게 손실이 없는지 먼저 봐드릴게요. 네. 지금 ING 같은 경우는 기본 뭐 사망이나 이거는 이제 라이프 케어라 그래서 주계약은 CI 보험이세요. 중대한 네. 질병을 50% 선지급해주는 CI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인데 중대한 질병 발병 시 최초 1회 한해서 2천만 원을 주겠다. 진단자금으로 이제 이런 상품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상 특약은 전부 80세 만기로 5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돼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일단 80세에도 뭐 지금 현재로 크게 나쁘지 않지만 갱신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10만 원이 넘게 인상이 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암 2천만 원 있으신 거고요. 네.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자금 3천만 원씩 각각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입원비 6만 원과 수술 1에서 3종까지 있으신 거고요. 암 수술, 암 입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CI 보험 주계약 4천에 3대 진단 들어있는 거고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상 자체로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갱신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될까? 결국은 보장 금액보다 보험료 인상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좋은 거죠. 네. 가격 대비 갖고 있는 보장이 너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갈수록. 지금 두 번 올랐는데 1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은 너무 큰 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뭐 상담을 거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외관상을 봤을 때는 정리해도 크게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 인상됐는데 10만 원 인상됐다면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오르게 되면 100세까지 보장 받으려면 적어도 10번 정도는 갱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10만 원에 가입을 하셔서 이 부분에 실비 때문에 이제 가입하셨고 그 다음에 2대 진단과 암을 또 보완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 이 또한 3년마다 갱신되는 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ING 못지않게 인상폭이 클 거거든요. ING는 5년 갱신인데 그 정도 올랐는데 삼성화재는 3년마다 갱신돼서 80세까지 또 만기도 80세로 돼 있으세요. 100세도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갱신이 앞으로도 폭이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갱신되지 않는 거 시청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갱신되지 않는 걸로 받고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사실 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요. ING를 좀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삼성화재는 기본 특약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고 실비 가져가시고 적립금은 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이걸 11만 원짜리 어떤 가치가 아닌데 네. 이걸 감액을 하면 한 4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삼성화재는 한 6만 원 실비를 정도. 거기서 가져가는 거죠? 네, 실비 가져가시고 네. 기본 계약은 이제 뭐 사망 1억 같은 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지금 질병이나 상해 입원비가 상당히 보험업계에 많이 인상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당분간 뭐 혹시 무슨 병력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특별히 아픈 데는 건강하신 없어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삼성화재에는 입원비 3만 원, 일당 3만 원은 당분간 좀 가져가시고
지금 뭐 이거는 현재로는 아주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갱신되지 않는 걸로 보완을 하겠지만 일정 부분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만 원 정도면 삼성화재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ING 정리하고 삼성화재 실비와 기본계약 이번 일당 3만 원만 가져가시고 4만 원으로 줄이신 다음에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정신보험과 연금보험은 유리하지만 보장은 거의 다 갱신이 많으세요. 그리고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전 손해보험에 있는 통합보험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암을 한 5천 정도로 지금 두 건 합하면 암이 한 5천 정도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암 진단자금 5천만 원에 16대 암을 2천 정도 넣으면 16대 암일 경우 7천 정도 되세요. 그렇게 하시고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최고 한도인 3천만 원씩 각각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르지 않는 입원비도 한 2만 원 정도씩 넣고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 넣고 잘 걸리는 여성 질환이나 성인병 수술비 그리고 이제 상해가 조금 약하니까 골절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상해 수술비 같은 거 좀 넣고 여성들에게 잘 걸릴 수 있는 이런 소소한 것들 좀 몇 개 넣어도 보험료는 한 14만 원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저렴하네요. 그렇죠. 한 20년 기존의 아브레스 내동보에 100세. 비하면. 네, 지금 이게 80세까지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 두 가지가 다 네. 새로 하는 거는 20년만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4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두 개 중에 정리하면 삼성화재 4만 원으로 가시고 신규 14만 원이니까 18만 원이면 충분히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보장으로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면 줄었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다면 많이 주네요. 네. 많이 줄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보험료가. 줄었고요. 14만 원 정도 줄었는데 네. ING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해지를 하시게 되면 환급률이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중간에 해지하시면 환급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약은 만개 가면 제로가 되지만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이 특약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14만 원 정도를 크게 뭐 지금 내던 대로 생각하셨다면 연금을 하나 준비하셔서 노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ING에서 해지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연금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면 네,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존에 든 거 보니까 골절 같은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100만 원. 네, 지금 증권 보니까 별로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런 쪽도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관심이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부족했던 것도 보완하고 있는 건 좀 더 크게 보완을 해서 그렇다면 네. 이제 실비와 입원비와 나머지 모든 보장이 오르지 않는 네, 보장으로 100세까지 가실 수 있고 연금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은 어떠신가요?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네, 이렇게 네. 방송 듣기에는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하면 또 뭐 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저희 박주영 전문가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풀어주신 거고요. 네.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고민이라도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 전화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 다 못해드리면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9983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치매보험에 가입하려니까 무슨 등급 안에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매 간병보험은 건강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이번 문자 유은경 전문가께 드려볼까요? 네. 예. 뭐 치매 간병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건강하셔야 이제 가입하는데 수월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군데 좀 알아보시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아야 될 때 장기요양공단으로부터 등급을 받아야지만 보험금을 1에서 4등급 그 내외일 때 각각 해당되는 것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다가 뭐 등급이 내가 있어야 가입이 되나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건강하시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금을 탈 때 보장을 받을 때 등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340 하나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예, 이번 문자도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이 경찰인데 업무 수행 중에 다쳐서 경찰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그러나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 그거 외의 것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말하는 게 자동차 사고 났었을 때 보상. 이건 실비 안 됩니다. 안 되시고요. 산재보험.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그 회사에서 해주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 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네, 국가에서 해주는 보통 국군병원, 국군통합병원 뭐 이런 데 입원했을 건데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실비와는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중복 그렇죠. 보장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실비가 가능하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4777님께서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곧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보험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나이가 모두 60대 초반이신데요.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어떤 보험이 있으신지 알려주셨더라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은경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 먼저 자녀분이 되게 효자실 것 같으세요. 효녀이실 수도 있고. 네, 일 수도 있고 어쨌든 네. 효자 효녀이신 이제 자제분을 두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께서 이제 곧 이제 60세 이상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오늘 치매에 관련된 이런 보장에 대한 이제 저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치매 보장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치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간병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간병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돼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60세 이상이 되시면 이제 골절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치매와 마찬가지로 간병비가 사실은 또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골절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겨울철에 이렇게 넘어지시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골절로 인해서 입원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간병비가 많이 든다라는 부분. 그래서 골절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보통 이제 환절기가 되면 어르신들이 뭐 이제 머리나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따뜻하게 하시고 신경 건강 관리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이대 질환이 연관이 되는데 우리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 보험이 있으시다면 뇌출혈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흔히들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둘 다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으로 컨셉으로 좀 잘 준비를 해주신다면 더 멋진 선물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예, 앞서 박주영 전문가께서 강의하셨던 장기 요양 보험이었나요?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저희 문자 봐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665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3년 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1년이 지났을 때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실손보험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받고요. 곧 갱신이 다가오는데요. 혹시 거절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실비는 가입 즉시부터 보상이 가능하시고요. 금액을 얼마 받았던 간에 정해진 한도 금액이 찰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새롭게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부활을 해서 다시 한번 한도가 또 줘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사례처럼 뭐 3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거절되지 않고요. 내가 가입 안 하겠습니다. 연장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갱신된 상태로, 물론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치료를 받아서 인상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가입자들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위험률을 감안해서 인상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3살을 먹게 되니까 3년 후 갱신이라면 그래서 갱신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요. 보험료 잘 내시고 또 앞으로 닥칠 어떤 위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입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연결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